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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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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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라리. A, S, M, 입니다. 안녕.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요새 좀 바빴어요. 그 마지막 영상을 올리고 나서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몸이 좀 괜찮았다가 다시 아파가지고 그렇게 못 찍고 있다가 몸이 좀 나으니까 이제 할 일이 많아져가지고 진짜 미치겠다. 아니 아까까지 분명히 조용했는데 갑자기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냉장고가 봐라 그래요. 왜 저러는 거야 진짜. 뭐 아무튼 제가 지금 조금 수수하게 화장을 했죠. 좀 이따 알바를 가야 되는데 그냥 영상을 찍고 싶어가지고 대충 했어요. 그리고 눈이 아파서 렌즈를 안 꼈거든요. 지금 생눈인데 그래서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맞춘 안경을 써보겠습니다. 짜잔. 소리가 뭔가 이런 소리 좋지 않나요? 제가 시력이 많이 안 좋아요. 눈이 많이 작아지죠? 아무튼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로 책 읽어주기 영상인데요. 오늘은 진성이랑 속삭이는 소리를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제 목소리보다 조금이 아니라 더 많이 낮아요. 지금 목이 잠겨 있기 때문에 처음이 예상치 못한 저음이 나와도 놀라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책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참 이런 좀 미스테리한 어떤 살인사건 이런 것들을 다루는 책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 고바야시 야스미라는 지금은 돌아가신 작가님이 계시는데 아마 앨리스 죽이기라는 그 메르헨 시리즈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래서 그 작가님을 좋아하다가 이제 새로운 어떤 책을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책을
일기를 접하게 된 거죠. 소리가 좋네요. 이게 가와이 간지라는 작가의 데드맨이라는 책인데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앞부분만 이런 소리도 제가 사실 책이 찌그러지는 걸 안 좋아해서 아무튼 이게 대충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연쇄살인이 일어난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연쇄살인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의 어떻게 살인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시신이 발견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왼쪽 팔이 없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 팔이 없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 다리가 없고 어떤 사람은 왼쪽 다리가 없고 이런 식으로 이 피해자의 신체를 한 부분만 가져간 거죠. 범죄자가 그렇게 피해자들의 시신을 한 부분씩 잘라가지고 가져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인데 그게 데드맨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말하기가 조금 그런데 아무튼 이거 재밌어요. 그러니까 조금 잔인한 이야기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사실 이제 20살이 넘은 이제 성인 분들이시라면은 사실 이 정도의 잔인함 대수롭지 않게 읽으실 수 있지 아닌가 모르겠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우선 이제 책을 앞에 부분을 먼저 읽어볼게요. 앞에는 이렇게 데드맨이라고 되어 있고요. 차례가 나옵니다. 차례. 목차죠. 자, 첫 번째는 어느 누군가의 일기를 읽는 것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가 일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누가 쓴지는 독자인 우리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근데 누군가의 일기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땡일 지금의 나는 나일 것이다. 하지만 어제의 나는 내가 아니었다. 아니,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며 읽은 이 일기에 따르면 어제도 그 전에도 나는 내가 아니었다. 내가 나로 돌아온 것은 약 1년 만에
일이다. 내일의 나는 과연 나일까? 아마 아니리라. 지금 이 시간을 놓치면 나는 영원히 내가 아니게 되고 말지도 모른다. 그런 예감이 든다. 아, 이 지독한 오한, 이 끔찍한 전율, 이 무시무시한 공포. 그래서 나는 내가 나인 상태로 있는 동안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일들을 모두 이 일기에 적어두기로 한다.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알게 된 진실을, 내게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놈이 누군지,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그 놈이 저지른 짐승만도 못한 짓을. 난생 처음 신에게 기도했다. 신이시여, 부디 이 일기장, 이 페이지가 그놈 눈에 띄지 않기를. 다행히 이 일기장에는 자그마한 자물쇠가 담겨있다. 달려있다. 허술한 자물쇠지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적은 다음에 잠그자. 그리고 열쇠는 삼켜버리자. 그러면 이 일기장을 그놈이 읽을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놈이 이 일기장을 찾아내 자물쇠를 부수고 읽게 된다면 그놈을 당장 갈기갈기 찢어 소각로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적은 글은 송두리째 검은 연기와 흰 재가 되어 영원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되리라. 하지만 그놈이 이 일기장을 발견한다고 해도 한 가닥 희망은 있다. 내가 쓴 이 일기장을 오늘 날짜인 이 페이지 이위는 내가 아닌 내가 쓴 헛소리 만들어 놓게 될 것이다. 오늘 먹은 밥이 맛있다느니 맛이 없었다느니, 정원을 산책할 때 어떤 꽃이 피어 있었다느니, 눈앞에 작은 벌레가 날아다녀 불쾌했다느니, 옆방 노인이 밤새 내 욕을 했었다느니, 내 손발이 어디론가 가버려 일어날 수 없었다느니, 설사 그놈이 이 일기장을 손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별 의미 없는 내용이라고 여기고 모든 페이지를 읽으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 부디 그렇게 되기를. 아니, 지금 이걸 읽고 있는 네가 그놈일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일기장을 찢어버리는 게 나을 것이다. 태워버리는 게 나을 것이다. 걱정은 필요 없다. 내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네가 지옥에 떨어지라고 저주할 뿐이다. 하지만 만약 그걸 읽고 있는 그대가 착한 마음씨를 지닌 분이라면, 아니 그놈이나 그놈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악마라도 상관없이 지금부터 쓰는 내용을 부디 믿어달라. 그리고 이 일기장을 마땅한 곳에 전달해 그놈을 처단하는 일에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 그대가 이 글을 읽고 있는 까닭도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리라. 부디 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무슨 짓이든 하겠다. 재산을커녕 땡전 한 푼도 없지만 만약 내 몸뚱어리라도 필요로 하다면 기꺼이 바치리라. 내 몸을 어떻게 처분하건 지져먹건 쪄먹건 썰어먹건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 아니,
내가 설사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놈이 저지른 잔인무도한 짓을 이 세상에 알리고 말 테다. 신이시여, 나는 다시 당신에게 기도합니다. 부디 그놈에게 천벌을 내리소서. 여기까지가 일기장의 내용이에요. 어떤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사람이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죠. 그놈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일기장을 보는 우리들에게, 혹은 이 안에 있는 주인공에게, 혹은 모르는 사람에게 이 일기장을 봤다면 그놈의 잔인무도한 짓을 세상에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우리는 지금 이 일기장의 주인공한테 부탁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기장의 주인공을 도와줄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음 장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과몰입하나요? 제가 너무 과몰입을 하는 여자인가 봐요. 뜬금인데 제 MBTI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MBTI를 한 번에 맞춘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지요. 자, 일기장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챕터 2번. 챕터 2. 발발. 색종이가 알록달록 흩날리는 큰 길을 악대가 행진곡을 연주하며 행진하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으로 구성된 악대다. 나팔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고 큰 북이 배를 둥둥 울리는 낮은 소리로 리듬을 맞췄다. 심벌지도 연방 금소금을 울려댔다. 그는 행진하는 악대 한가운데서 두 귀를 막고 서 있다. 엄청난 소리 때문에 고막이 찢어질 듯하다. 하지만 악대가 끊임없이 밀려와 그 안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악대의 대원들을 모두 괴로워하는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사뭇 즐겁다는 표정으로 걷고 있다. 어떻게든 이 행렬 안에서 빠져나가고 싶다. 하지만 그는 계속 밀려오는 악대에 눌렸어요. 꼼짝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면 억지로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는 길을 쓰고 악대 행렬 사이로 몸을 들이밀었다. 그런데 뒤에서 누가 오른팔을 잡았다. 돌아보니 노란색 고민 양을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팔을 부둥켜 안고 있다. 그를 악대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모양이다.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곰의 얼굴을 향해 그는 주먹을 힘껏 내질렀다. 가브라기 데스오는 오른손에 지독한 통증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바로 앞에 거실용 유리 테이블 다리가 보였다. 아마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잠이 든 모양이다. 그리고 잠결에 오른손을 휘둘러 테이블 다리를 세게 때린 모양이다. 정신을 차려보니 유리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신나는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유명한 유원지에서 들을 수 있는 무슨 놀이기구 테마송이었다. 이 음악 때문에 그런 끔찍한 꿈을 꾼 모양이다. 가브라기가 특별히 유원지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미 그럴 나이도 아니다. 그렇다고
딸을 위해 휴대전화 착신음을 그 곡으로 해둔 것도 아니다. 가브라기에게는 아예 딸이 없다. 얼마 전에 오래 쓰던 휴대전화가 망가져 새 기종으로 바꾸었는데 처음부터 이 음악이 기본 벨소리로 설정되어 있었다. 변경하는 방법도 모르고 취급 설명서를 뒤적이기도 번거로워 그냥 쓰고 있었다. 아픈 오른손을 흔들면서 일어나 검은색 인조 가죽 소파에 덜썩 주저앉았다. 상의를 벗고 넥타이도 풀었지만 회색 양복 바지에 와이셔츠는 갈아입지 않은 상태였다. 가브라기는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집어 왼쪽 귀에 대려고 끌어당겼다. 그러자 휴대전화에 연결된 전선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 깡통을 서너 개 쓰러뜨렸다. 맥주 깡통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굴러떨어졌다. 연갈색 액체가 점점 바닥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덜 마신 깡통이 있었던 모양이다. 가브라기는 당황했다. 휴대전화를 충전하던 중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맥주는 점점 더 넓게 바닥을 적셨다. 얼룩이 남을지도 모른다. 걸레질을 해야 한다. 그런데 걸레가 있긴 한가? 가브라기는 한숨을 내쉬며 생각을 멈추고 전화 응답 버튼을 눌렀다. 아직도 부재중 전화 설정 방법을 모르세요? 수화기 저편에서 젊은 남자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말했다. 하기야 이번에는 오히려 다행이지만요. 부재중으로 설정해놓고 잠이 들었다면 문을 두드리러 쫓아 올라가야 했을 테니까요. 가브라기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여전히 말이 많은 녀석이다. 젊어서 전자제품을 좀 다룰 줄 안다고 툭하면 사람을 원시인 취급이다. 힘에 지금 몇 시지? 전화를 건 사람은 히메노 히롬이었다. 남자를 히메라고 부르는 게 아무래도 우습다는 생각이 들지만 주위에서 다들 그러다 보니 가브라기도 어느새 따라 부르게 되었다. 이게 히메가 일본어로 이제 약간 공주님 혹은 이제 여성을 예쁘게 부를 때 아니면 신분이 이제 좀 높은 그 여성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히메. 그랬는데 이제 히메노 히롬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건 사람이 남잔데 그 성에 별명을 붙여서 히메라고 부르는 거죠. 뭐 그런 설명이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이 책에 안 보이시니까 잠깐 물 한 입 마시겠습니다. 자, 시계도 없어요. 오전 9시 12분입니다. 히메노가 다시 어처구니 없다는 투로 말했다. 벽시계는 사흘 전부터 멈춰 있었다. 전지를 교환하면 될 텐데 귀찮아 그냥 내버려 두었다. 손목시계는 유리 테이블 위에 흐트러진 신문이나 플라스틱 반찬통 아래 깔려있다. 찾으면 나올 것이다. 가브라기는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어제는 일요일이었지만 근무를 했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겨우 일단락되어 지하철 막차를 겨우 잡았다고 집이 있는 니시오기쿠보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시가 지난 시각이었다. 역에서 걸어 10분쯤 걸리는 임대 아파트로 들어오는 길을 편의점에 들러 주먹밥과 반찬을 샀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서 그걸 안주 삼아 캔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켠 것이 잘못이었다. 2시간짜리 서스펜스 드라마가 재방송되고 있었는데 범인이 누군지 궁금해 그만 끝까지 보고 말았던 것이다.
결국 범인은 형사라는 형편없는 이야기라 가브라기는 그게 실망하고 말았다. 그리고 소파에 벌렁 누워 시간을 낭비한 걸 후회하다가 그만 잠이 들었다. 왜 그렇게 아무렇게나 잠을 잤는가 하면 다음날, 그러니까 오늘은 3주 만에 쉬기로 되어 있는 휴일이었기 때문이다. 아마 새벽 4시쯤 잠이 들었으리라. 그렇다면 5시간 조금 넘게 잤다는 이야기인데 피로가 다 풀리지 않았는지 몸이 나른했다. 젊었을 때는 2, 3일 철야를 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역시 나이 45이다 보니 체력 저하를 실감하게 된다. 전화기에선 히메노가 초조하다는 듯이 빠르게 말했다. 지금 선배 아파트 앞에 차를 대고 있습니다. 얼른 내려오세요. 일인가? 만주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차 안에서. 알았어. 하지만 그런 표현은 쓰지 말라고 했잖아. 난 단 거 싫어해. 만주는 오래된 경찰 은어인데 시체를 말한다. 히메노는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말한 것이다. 가브라기와 히메노 히로미는 경시청 형사부 수사 1과 제4 강력범 수사, 살인범 수사 제13개에 소속되어 있다. 결국 살인 사건이나 상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수사관, 이른바 형사다. 그래서 히메노가 가브라기에게 전화를 걸면 대화 내용은 시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만주뿐만 아니라 이런 은어들을 요즘 젊은 형사들은 쓰려고 하지 않는다. 케케모가 촌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히메노는 툭하면 은어를 썼다. 5분 뒤에 내려가지. 그렇게 대답하고 가브라기는 전화를 끊었다. 갑자기 오한이나 몸이 부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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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렸다. 오늘은 11월 8일 월요일. 담요도 걸치지 않고 바닥에서 잤더니 몸이 차갑게 식어버린 모양이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가 없다. 가브라기는 소파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를 헤집어 시계를 찾아내 왼쪽 손목에 찼다. 문득 바닥에 쏟아진 맥주가 눈에 들어왔다. 어떻게 할까 잠깐 생각했지만 별도리가 없었다. 사실 이 뒤에가 재밌는데 이 뒤부터는 이제 그 시체를 찾아면서 아까 앞서 말했던 어떤 신체의 한 부분이 사라지는 시체를 발견하게 되면서 누가 범인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생긴 거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요새 바쁜 이유가 전자책을 쓰고 있어요. 제 이름으로 책을 내는 건 아니고 편집을 하고 있는 거죠. 전자책 총 편집을 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책 디자인이나 어떤 목차 디자인, 문장 정렬, 목차 구성, 그 문장 전체를 제가 타이핑을 쳐서 전자책을 만들고 있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업 중 하나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가 편집하고 제가 만든 전자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책 읽어주는 ASMR을 또 좋아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양쪽 로데 마이크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천천히 읽어주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로데 마이크가 없으니까. 그리고
3DO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미치겠어요 요새. 그 3DO가 너무 갖고 싶고 이 예티가 선이 약간 끊겼다가 말았다 막 이래요. 그래서 요새 마이크에 대한 또 걱정도 들고 얘기가 되게 갑자기 막 확확 바뀌죠?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할 생각을 하니까 또 이제 신나가지고 그러는데, 아무튼 제가 만들고 있는 전자책이 완성이 되고 이제 판매 사이트에 올라오면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면 제가 영상에서 오늘 이렇게 찍은 것처럼 한 파트를 읽어드리는 건 어떨까?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사서 읽어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영상으로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무튼 근데 제가 쓰면서도 전자책 편집을 하고 하면서도 재밌어요. 재밌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뭐 이런 전문적인 과를 나온 건 아니고요. 그 1인 출판이나 약간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전자책으로 편집해주고 오타나 이 전반적인 어떤 전자책 제작을 제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새 그것 때문에 조금 바빴는데 조만간 출시라고 해야 될까?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책 내용이 재밌어서 ASMR 영상으로 그 책을 읽어주는 영상을 또 만들면 어떨까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무튼 여러분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에요. 근데 이 뒤에 내용 데드맨 이거 뒤에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될까? 약간 이런 것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시다면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밀리의 서재라는 그 전자책을 볼 수 있는 어떤 어플이 있는데, 그게 구독을 해두면, 월 결제를 해두면 그 밀리의 서재에 등록된 모든 전자책을 다 볼 수가 있어요. 한번 한번 이용해보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돌아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지요. 근데 오랫동안 여러분들 보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이제 몸 상태도 완전히 괜찮아졌고, 그래서 앞으로 자주 봐요 우리.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좋은 소리